네, 자, 뷰티풀 굿머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의 김용빈 주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시간의 거래 특징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화영 아나운서 전해 주십시오. 시간의 거래에서는 전반적으로 개별 이슈로 움직임 보였습니다. 먼저 5G 관련주인 다산 네트워크스는 흡수합병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외에서 상한가 기록했고요. 다음은 헬스케어 관련주인 소프트센입니다. 한국 대형병원도 네옴시티 참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로 부각이 됐고요. 시간외에서는 6%대 강세 보였습니다. 다음은 오리 관련 업체인 정다운인데요. 나주 오리 공장에서 AI 학원이 검출됐다는 소식에 시간외에서도 오름세 보였습니다. 또한 한국 컨소시엄은 파라과이의 경전철 사업권 확보 소식이 있었는데요. 계룡건설이 그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5%대 강세 보였고요. 마지막으로는 니켈 관련주인 다이나믹 디자인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시간의 거래 특징주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시간의 거래 특징주에서는 늘 듣던 종목들이 아니라 생소하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네, 새로운 종목들이 좀 많네요. 네. 소형주 위주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형주 위주로 시간의 거래 특징주가 꼽혔습니다. 탑픽은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일단 계룡건설을 보고 있습니다. 계룡건설 네. 같은 경우는 특히 지난주 금요일 날 이 팀코리아라는 이제 그 국가 정부와 이제 컨소시엄을 통해서 이제 파라과이 경전철에 대해서 이제 수주를 받았다는 사업권 확보를 했다는 소식이 좀 상승세를 탔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수주 잔액으로 따졌을 때는 이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작겠지만은 만약에 여기서 좀 가파른 상승과 다시 좀 하락을 가져왔을 때 밑에서 좀 주워 담을 수 있는 주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중소형 건설주들이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이 저PR에 대해서 특히 좀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계룡건설 또한 이제 PR이 한 2 정도로 특히 저PBR 매력에 대해서 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계룡건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건설주들이 다 그렇듯이 PF 대란이라든지 화물 파업 등에 대해서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계룡건설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가 아직도 9조 원이라는 소식에 앞으로도 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룡건설 같은 경우는 기존의 다른 종목들과는 다르게 그 부동산 위주의 비중이 확실히 적습니다. 대부분이 인프라 위주의 수주 잔고고요. 경전철이라든지 고속도로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건설업종 대비해서 업황 내 양호한 사업을 좀 진행해봐도 기대해 볼 만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25,500원을 제시하겠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8,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야 수주가 엄청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작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수주 딴 금액을 보면 웬만한 대형 건설사급인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중소형 네. 건설사 중에서도 수조 원대의 수주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계룡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에서 한 2조 정도를 가지고 있고 그렇군요. 본회사에서 한 7조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토탈 합쳐서 이제 대부분의 비중이 이제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인프라 위주의 좀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면밀하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의문점은 수주 잔고가 무려 9조 원대인데 시총은 1,000억 원에 불과해요. 이 괴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괴리가 지금까지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설명이 안 돼 왔었고요.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뭐 동부건설이라든지 서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 시가총액 대비 많은 수주 잔고로 뭐 상한가라든지 높은 상승세를 가지고 왔었던 쪽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 시장에서도 언젠가는 이런 수주 잔고라든지 이런 저PR에 대해서 언제든지 다시금 반등을 한번 줄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왜 이런 수조 원대의 수주건이 나와도 왜 주가는 못 움직인 겁니까? 사실 이 건설업계 업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뭐 PF로 이제 발발된 어떤 그런 공사 현장의 좀 어려움이라든지 사실 또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화물 대란이 이제 건설업계에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택 시장에서도 사실 지금 주택 시장에서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사실 분양 시장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업계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저PER 또 높은 수주 잔고 대비 낮은 시총 이렇게 가질 수 없는 시장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종의 불황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사실 지금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장 대비 사실 좀 너무
과하게 좀 공포 수준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사실 뭐 주택 시장을 제외해놓고 본다면은 사실 이런 부분이 언젠가는 해소가 될 거기 때문에 좀 긴 흐름에서 좀 보시게 된다면은 사실 나쁘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렇다면 시간에 기회 비용을 많이 쓰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맞습니다만 사실 뭐 지금 저평가 종목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이 시간과의 싸움도 상당히 즐겨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거든요. 이런 천천히 좀 담아간다는 생각으로 하신다면은 사실 좀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룡건설 목표가는 25,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종목의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주십시오. 외국인과 기관이 2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2차전지 쪽에서는 외국인은 LG에너지솔루션 14거래일 연속 매수 행진 이어가고 있고요. 엔터주 중에서는 SM을 담았습니다. 최근에는 라이크 기획의 리스크 해소와 또 소속 아티스트들의 경쟁력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까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즈 관련주로는 무림페이퍼를 담았습니다. 또 중국 주요 도시가 코로나 방역 정책을 잇따라 완화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 화장품, 또 여행, 카지노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파라다이스 5일 연속 집중 매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KINX는 데이터 관련주이기도 한데요. 카카오톡 데이터 센터 오류가 있었을 때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기관 쪽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꾸준하게 담고 있는 모습인데요. 증권가에서는 2025년까지 매년 리튬 생산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는 점까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중국 대도시의 방역 완화 소식에 중국 소비주가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기관은 아모레퍼시픽을 8일 연속 담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과 기관 모두 엔터주를 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SM을 담았고요. 기관은 YG엔터테인먼트에 주목을 했습니다. 치과 의료기기 관련주로는 오스템 임플란트에도 집중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헛개수와 컨디션 같은 드링크 제품들로 더 유명한 기업입니다. 마지막은 HK 이노엔인데요. 코로나 이후에 매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기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징주 확인해봤습니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특징주들은 흐름이 계속 비슷한데 엔터주들이 꼭 들어가 있고 카지노주들도 여기서 좀 순환매처럼 한 종목씩 계속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소재주들에 대한 관심도 여전한 모습이 눈에 띄고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새로운 종목들이 추가되는 그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는데 자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 가운데에서 주인님께서 꼽으신 탑픽은 뭡니까? 저는 KINX라는 종목이고요. 사실 네. 앞서서 말씀드린 리스트 중에서는 사실 좀 이런 시황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맞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 저가 매수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KINX 같은 경우는 앞서 그 카카오톡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해서 좀 많은 상승세를 불러왔었고 사실 그 이후에 이제 많은 낙폭을 가져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KINX 같은 경우는 이제 그 IDC라고 하죠. 인터넷 데이터 센터 쪽으로 이제 매출 비중이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적인 이제 데이터 트래픽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에 이제 앞으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거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신산업이 계속적으로 게임 쪽에서 특히 확대가 되게 된다면 이 데이터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상당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자율주행이 완전히 돼 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자율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쌓아 나가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데이터 트래픽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뭐 영상적인 측면에서는 이 데이터 트래픽 증가량이 지금 좀 어느 정도 한계점에 다다랐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신사업적으로 보신다면 데이터 트래픽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KINX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IDC 산업이라고 했을 때 그 중립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통신사 쪽으로 이제 IDC 계약을 했었다라고 했을 때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통신사 자사의 정책을 좀 고수하도록 이제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고객 입장에서는 이 통신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고 KINX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이제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유도가 높은 것이 이제 고객 선호도가 높고 그리고 이 단가 자체도 이제 마진 자체도 KINX 쪽에서 상당히 유리한 부분으로 속해 있습니다. KINX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뭐 현금 흐름이 꾸준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는 좀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의 설립으로 좀 다른 매출액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 1,600억 정도의 과천에 이제 그 IDC를 새로 증설을 하게 되는데 2024년부터 완공이 되게 된다면 이 부분이 상당히 KINX에서 큰 매출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 감가상각이라는 부분도 이제 존재를 하겠지만요. 이 과천 IDC가 됐을 때는 기존에 지금 KINX가 사용하고 있는 전력량이 한 3배 정도 되는 규모가 설립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때까지 쌓아왔던 매출액에서 드라마틱한 좀 매출액으로 좀 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대를 해보신다면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세로 좀 몰려드는 경향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같이 좀 긴 흐름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52,000원, 목표가는 7만원, 손절가는 49,000원을 지시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를 상당히 높게 잡으셨네요. 혹시 차트 분석을 좀 해주실 수 있을지 궁금한데 이게 네. 차트를 봤을 때요. 자, 지난 10월 17일 날 정말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동반이 됐고요. 장중 한때 17%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2%의 마이너스로 마쳤는데 장중 한때 마이너스 6%까지 떨어지기도 해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혹시 차트가 지금 준비가 되면 네.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네, 그 이후의 흐름을 또 말씀을 드리자면 설명을 일단 좀. 전날 16일, 17일쯤이죠. 이날 사실 이 장대 음봉을 가질 수 있었던 계기가 사실 이 주말에 그 카카오톡이 마비됐었던 사례가 있었죠. 사실 그날 월요일 날 이제 그 시초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카카오톡 데이터 센터 화재로 좀 후회가 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이제 시초가로 높게 시작을 했다가 사실 큰 하락을 좀 키워왔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의 좀 가치가 좀 훼손되지 않았나. 수급적인 영향으로 갑자기 확 들어왔다가 다 이제 손절을 치고 나가는 사태가 발생을 했으니 좀 빈집에 대한 좀 저가 매수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빈집이 됐으니까 네. 빈집을 채우는 수급이 들어올 것이다. 자, KINX였고요. 기관 수급 특징주는 뭘 꼽으셨습니까? 기관 수급 같은 경우에는 특히 HK 이노엔이라는 종목을 꼽고 있습니다.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 다들 뭐 아시겠지만 수액이라든지 특히 좀 유명한 것은 이제 컨디션 쪽으로 많이 유명합니다. 컨디션 환이라든지 아니면 그 마시는 컨디션 있잖아요. 숙취 해소제 쪽으로 많이 유명한데 그래서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좀 신산업이 좀 넓게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 H&B 산업, 그 컨디션 관련된 이제 산업들이 그 사업들이 상당히 잘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코로나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 숙취해소제 시장이 계속적으로 다시 좀 매출이 회복을 하는 영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 2019년에 기록했던 최고 분기 매출이 앞으로도 이제 올해 말에도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 컨디션 그 숙취해소제라고 하면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뭐 컨디션 액으로 먹는 그쪽만 좀 유행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이 논드링크 시장이라고 하죠. 뭐 환이라든지 젤리라든지 이런 부분 논드링크 시장에서도 점유율 기존에는 10% 정도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지금 같은 경우는 한 35%까지 시장은 1위까지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H&B 산업이 좀 기대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실 주요 모멘텀은 그 피캡이라는 위장 관련 치료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장 관련 치료제 같은 경우에 1.9조 원 이 정도의 시장이 기대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 이 피캡이라는 것이 이제 기존에는 PPL이라는 기존 약물로 이제 좀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 이 HK 이노엔이 제작하고 있는 약물 같은 경우에는 그 피캡을 기반으로 한 K캡이라는 약입니다. 이 K캡이라는 약이 사실 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한 두 번째 진출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일본의 다케다가 이미 한 내년쯤부터 한 미국에 진출할 예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진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물론 첫 번째가 아니라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은 앞으로 봤을 때 이 큰 시장에서 두 번째 진입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K캡이라는 약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의 다른 적응증으로는 많이 매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뭐 위궤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쪽으로 매출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좀 임상 실험과 동시에 이제 진출하고자 하는 부분은 위식도 역류 질환 쪽입니다. 이런 쪽으로 적응증을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되는 부분은 이제 중국과 미국입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한 2024년, 미국 같은 경우는 2026년 정도가 이제 그 본격적인 매출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K캡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 국가에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라든지 미국에서라든지 계속적으로 임상이 통과를 하게 되면 마일스톤을 수령을 하고 또 본격적인 매출이 한 2024년부터 일어났을 때 로열티도 좀 본격화된다라는 네. 부분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HK 이노엔같은 경우는 매수가는 39,000원,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4,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거래량입니다. 맞습니다. 거래량이 연중 최저의 수준이에요. 거래가 거의 안 되는 종목입니다. 거래량이 좀 사실 좀 많이 우려되는 적죠. 부분은 있기 많이 때문에 사실 좀 적죠. 많은 예. 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매수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특히 국내도 똑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 내년부터 이제 위식도 역류성 질환에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 위식도 역류성 질환이라는 것이 상당히 국민의 거의 한 4분의 1 정도가 겪고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도 다들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있고요. 뭐 HK 이노엔이라는 종목 자체는 컨디션이라는 제품 때문이라도 잘 알고 계시는데 그 주인께서는 이렇게 거래량이 적은 종목에 투자하실 때에 어떤 요령이랄까요? 혹은 유의점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좀 저 같은 요거는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시초가 매수를 좀 많이 지향하는 편이고요. 꺼리는 편이고 사실 종가에 베팅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또 사실 한 번에 좀 많이 담기가 힘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금액이 조금 크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사실 좀 여러 긴 기간에 있어서 좀 천천히 주어가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모펀드 순매수 특징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전해주십시오. 사모펀드는 절대적 단기적 수익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징주로 확인해 보시죠. 앞서서도 전해드렸듯이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반대 시위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중국 대도시들이 연이어 봉쇄를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중국 소비주들이 관련돼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사모펀드는 호텔신라와 아모레퍼시픽에 집중을 했습니다. 또 사교육 관련주로는 메가스터디 교육에 주목을 했고요. 역시나 빠지지 않는 엔터주입니다. 하이브는 일본 그룹인 N팀의 이번 주 데뷔 소식도 있고요. 최근에는 중국의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졌습니다. 사모펀드는 뉴에 주목합니다. 이렇게 사모펀드 매수 특징주 함께 하셨습니다. 예, 사모펀드는 호텔신라, 아모레퍼시픽, 이른바 리오프닝 주식들을 좀 샀고 내수주들도 눈에 띄네요. 새로운 종목들이 많은데 이런 종목들도 올해 한때 시장을 강타하기도 했었던 그런 특징주들입니다. 어떤 종목이 가장 매력 있어 보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리오프닝과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뉴도 사실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과 관련이 될 수 있는 게 이 영화 배급사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오프닝과 영화 쪽으로 봤을 때는 좀 기대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하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 리오프닝보다는 신작 좀 기대감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뉴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시장에 있어왔던 이슈죠. 무빙이라는 그 드라마죠. 그 디즈니 플러스에서 이제 그 오리지널로 이제 공개를 할 예정이었던 그 무빙이라는 드라마가 사실 좀 계속적으로 늦게 연기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 좀 시장의 흐름이 나왔었는데 드디어 2023년 1분기에 그 디즈니 컨텐츠로 이제 무빙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무빙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계속적으로 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든지 웹툰 관련이라든지 웹소설 관련 이 컨텐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빙 같은 경우에도 그 강풀 작가가 만든 그 무빙이라는 웹툰을 기조로 하고 있고요. 이 무빙은 특히 이 제작비로 봤을 때 한 500억 원 정도의 대규모 제작비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1월에 한 1분기쯤에 출시를 했을 때 시장에 많은 기대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무빙을 사실 보실 때 이제 뉴라는 종목을 보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이 무빙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디즈니 플러스 향 매출이 이미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무제표에 무빙이 뭐 잘 나왔다, 아니 시청률이 잘 나왔다라고 한들 이런 부분이 좀 뭐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대부분적인 것이나 하지만 이 레퍼런스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뉴의 그 기업 가치로서는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미래지향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다른 모멘텀도 있습니다. 특히 이 스튜디오 앤 뉴라는 이제 자회사가 있죠. 스튜디오 앤 뉴 같은 경우에 이 디즈니와 장기 컨텐츠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5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디즈니 향 오리지널 컨텐츠가 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 VFX라는 이제 CG 같은 컨텐츠죠. CG 컨텐츠도 사실 지속적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예전에 넷플릭스에서 방영했던 지옥이라는 부분이라든지 지금 앞으로 개봉할 이제 무빙이라든 컨텐츠에도 계속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 CG 관련해서 앞으로 많은 영화라든지 드라마가 나왔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모멘텀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매입가 같은 경우는 8,150원, 손절가 같은 11,500원,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는 7,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뉴 같은 경우에는 영화 올빼미의 배급사이기도 한데 요즘 올빼미가 100만을 넘어서 150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톡톡하게 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뉴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의 김용빈 주임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